안녕하세요. 한중문해진흥원 이사장 김동실입니다. 우리 박수영 지사장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누구를 모르겠네요. 앞서 김병봉 원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김병봉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뭐 국보급 인사라고 알고 계셔야 해서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어떤 이런 훌륭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게 앉아서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개발 사업의 미래를 같이 이제 조금 계획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동북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동북아 미래와 함중문해진흥원은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보고 발표를 하라 그래서요. 제가 그 숙제를 받았는데 오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 뵙고 인사말 정도 하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한번 한중문해진흥원이 여태까지 그러면 역할을 잘 하고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이제 의문점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간에 해왔던 발자취를 조금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이게 역할을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의 역할이 뭔지를 잠깐이나마 또 곱씹으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가 오면서 이제 홈페이지도 쭉 봤어요. 저희 한중문해진흥원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교부 인가받은 지가 올해로 17년이나 됐더라고요. 17년. 17년이 됐고 제가 이사장을 맡은 지는 또 어언 7년이라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도대체 뭐를 했을까, 뭐를 했었나라고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우리 한중문해진흥원에 대한 발자취를 한번 쭉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어, 역시 뭐 별 생각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이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앞서 발표해 주신 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접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한중문해진흥원은 동북아 관련돼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리고 중국 그 접경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또 여기 박세영 지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큰 감흥이 있었어요. 사실은 현장에서 저는 현장에서 그분들이 그 한국에서 동북아를 같이 고민을 해주고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고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한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활동을 그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했었던 기억들이 있고 동북아 쪽의 인사들하고 교류를 조금 해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라면 그지만 수박에 비유한다면 정말 겉모양 있고 사실은 이제 수박은 안에 알맹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수박을 채워 나가는 역할이 이런 사단법인이나 이런 민간에서 오히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것은 뭐 이렇든 저랬든 이거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반도라는 거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한중문해진흥원 역할 중에서 멋진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홈페이지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도시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게 저희 홈페이지에 딱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7년 전에 해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한중문예진흥원의 어떤 역할은 도시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의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사단법인의 역할과 활동이다. 라는 것이 딱 있길래 그때 옛날에 7년 전에 이 한중문예진흥원을 설립하고 우리가 했었던 어떤 역할이 7년 이후에 이렇게 지나서 곱씹어 봐도 그런 취지였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방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뭐 너무 여기 뭐 동북아나 통일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거창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제가 한중문예진흥원을 왜 맡게 되고 통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저는 이제 개발 사업을 한 16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뭐 작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기업인으로서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항상 그렇게 큰 그림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개발 사업 하기 전에 지자체 일을 좀 했어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북한 땅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도 뭐 종종은 아니지만 몇 번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가슴 뛰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있었는데 7년 전에 저보고 한중문예진흥원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는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한중문예진흥원인데 통일 떠올라서 통일. 야, 그러면 나 통일되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봉사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중문예진흥원에 그냥 맞자 난 부족한 사람이지만 맡아서 봉사하면 나한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한 게 벌써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능력으로 이렇게 끌고 왔었던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잘 좀 해서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내가 내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바로 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라는 또 위안을 또 삼았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됐든 제가 저는 한 5분만 좀 인사말 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개인적인 말로 해서 또 말씀드리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 한중문예진흥원에 또 훌륭하신 또 고모님들도 계신데 오늘 또 와 계시거든요. 조남원 고모님, 강기론 고모님 또 와 계시고 한데 제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뭐든지 억지로 되는 거는 없다.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내와서 봤을 때 지금 시대의 움직임이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어원 통일을 얘기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통일에 대한 기운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무슨 정확한 플랜 모두 좋지만 뭐 좋은 기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단법인이지만 저희도 이제 소소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운들이 언젠가는 모아져서 정말 통일이 될 때 저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의미에서 한중문예진흥원의 어떤 역할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곱씹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가 세계 정세를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은 이제 4차 혁명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세계 경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책이 한 친미 정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반미 정책을 우리가 하더라도 트럼프가 우리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낸다는 것은 한반도가 중요한 요충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한반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국익을 얻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한 토끼와 거북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토끼가 가는데 이제 거북이가 느리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북이처럼 결국에는 목표를 하지만 4차 혁명 시대니까 킥보드를 타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우리가 경술정에 가서 뭔가 이권에서 얻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름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 동북아 통일이라는 거는 저희한테는 너무 큰 과제이기도 하고 실생활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고 동북아를 해더라도 서울 또 가면 본업에 돌아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 제가 부동산 개발업하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야 이거는 심장이 뛴다, 가슴 뛴다 라는 거에 나는 롱런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울컥하는 거여서 내가 그래서 이걸 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보다. 그래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난 롱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취지도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마이크 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참 희한한 경우인데 중국에 가서도 연변에 갔을 때도 그걸 느꼈거든요. 울컥하는 뭐 그다음에 제가 개발 사업을 하지만 땅을 보면은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을 보고 이 부동산 플랜을 보니까 또 여기 앉아 있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짜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제 또 말씀드릴 건 없고 한중문해 진흥원에 대해서 역할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는 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진정성 있게는 했다. 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 그 다음에 판단은 주변에서 해주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중국에 우리가 접경 지역에서 교류했던 중국인들이 그걸 더 알아준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좀 위안을 많이 얻습니다. 한국에 뭐 유명한 단체, 한중흥의 유명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람하고 어떤 교감이 최고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한중문해 진흥원이 그간에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잘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시대가 바뀌면 때가 되면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외교 민간 단체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저희 한중문해 진흥원이 또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중문해 진흥원이 계속 동북아나 통일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목적에 대해서 그다음 한 발짝 한 발짝 거북이 걸음으로 같이 할 것이고 때가 되면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큰 거보다 지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은 또 채워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의리를 지키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발표하라고 했지만은 짧은 인사말 비슷하게 하고 이만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